안녕하세요. 아파트의 그 일방실가 계산 사례라는 타이틀로 이번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방실가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2007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그 쌍방실가제로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양도세 계산 방식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 계산 방식이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실제 계약서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을 계산을 했습니다만 2007년 이후에는 쌍방실가라고 해서 취득 당시의 계약서와 양도 당시의 계약서를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한 2005년도에 1억을 주고 아파트를 샀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 2억을 주고 2억을 받고 아파트를 판다. 그러면은 5년 전에 샀던 1억짜리 계약서와 지금 2010년에 파는 2억짜리 계약서를 첨부를 해서 1억의 양도 차익이 났다는 식으로 세무서에 신고하는 개념입니다. 이와 같이 취득 시점과 양도 시점에 사실상 사고 팔았던 서류를 가지고 신고하는 것을 쌍방실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전에 샀던 계약서를 이사하는 과정에 분실을 했다든지 또 하나 문제는 예전에 다운계약서를 잘못 쓰셔가지고 실제로 2억을 주고 샀는데 1억짜리 다운계약서밖에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 그 다운계약서로 신고를 한다면 불이익을 받게 되겠죠. 이와 같이 옛날에 가지고 있던 서류가 사실상 취득했던 금액과 틀릴 경우에는 그 사실 금액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것은 세금을 내야 되는 납세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세무서 직원 입장에서도 세금을 과세할 때 정확한 산식으로 정확한 이익을 계산해서 과세해야 되는데 그 취득가액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은 구두상으로 아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실제 서류가 맞춰주지 않아가지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실상 금액을 확인하기 불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역산해가지고 따로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가액을 가지고 취득가액을 역산해주는 공식을 일방실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파트에 대한 일방실가 계산 사례를 교환을 참고하시고 자료를 보시면은 2010년에 맞도록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와 같은 동작구에 있는 삼익아파트를 매매를 했다. 이랬는데 옛날에 샀던 계약서가 없다든지 그 계약 취득가액이 불분명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세금을 계산하는지를 실전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계산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사례를 보면은요. 타이틀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 해서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국세청이나 건교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해서 1983년도부터 국세청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씩 가격을 매겨놨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2005년도로 접어들면서는 현재 그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고시를 하고 있죠. 그걸 기준시가라고 그러고 인터넷을 뒤져보면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샀을 때는 없고 팔은 당시에만 있더라.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2008년에 사서 2010년에 팔았다. 그렇다면은 두 개가 다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노량진 삼익아파트인데요. 2010년 5월 달에 팔았답니다. 3억 7천에 팔았다. 이거는 계약서를 보면 나오겠죠. 지금 매매하면서 계약서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도가액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취득을 98년 12월에 했는데 취득가액은 없다는 겁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계약서를 분실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원인에 의해서 취득 서류가 없다. 그러면 뭔가 숫자가 나와야만 이 양도 금액과 취득 금액의 차이점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할 수 있죠.
예전에는 이런 계약서가 없더라도 기준시가 제도였기 때문에 이런 실질적인 금액을 모르더라도 또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금액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을 안 했습니다. 국가가 1년에 한 번씩 정한 그 기준시가 금액을 가지고 계산을 했죠. 그래서 이것이 크게 계약서에 있는 금액이 중요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7년 이후에 이 실거래가액으로 세금을 계산하라고 된 이후부터는 이 숫자가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를 계산하는 공식을 일방실가의 환산공식이라고 그러는데, 공식은 양도금액 곱하기 분자 분모에다가 이 양도 시점의 기준시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아파트 같으면 양도시 고시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분자에다가는 취득 시점. 현재 이 사례로 보면 취득 시점이 98년도가 되겠습니다. 취득 시점의 고시가. 이렇게 두 가지를 갖다가 이 분자 분모에 올려놓고 양도가액에다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례는 취득 당시에 고시가가 없다. 그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만드는 공식을 여기에서 하나씩 보고 쓰고 있겠는데요. 자, 2010년 5월 당시에 2010년 국토행부의 공시가를 보니까 2억 5천만 원으로 공시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2억 5천만 원이 분모에 갈 것입니다. 오늘 이 사례에서의 중요한 점은 이 공식을 적용해서 취득 당시의 금액을 계산해내는 것이 핵심인데, 그러면 이 공식 분자 분모만 알으면 이 금액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모는 일단 인터넷을 뒤져서 2억 5천 원을 고시하면 되는데, 취득 시점인 98년도를 아무리 뒤져봐도 없더라. 그러면은 만들어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만드는 방식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 시점에는 없더라도 그 다음 연도에 99년도 같이 그 다음 연도에는 이 아파트에 대해서 고시하는 게 있을 수 있다. 그걸 최초 고시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99년도를 뒤져봤더니 99년도는 7,350만 원이 있더라. 그러면 7,350만 원을 가지고 이 98년도의 공시가를 또 역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역산하는 공식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개별공시지가로 곱하고, 토지는 건물은 과세 시가표준액이라는 기준시가 방식을 도입을 해가지고 도입을 해서 이 7,350만 원을 2007년도로 바꿔버리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런 공시지가들입니다. 이런 공시지가들을 가지고 그 아파트에 대한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 표준액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이와 같이 한 것이 요겁니다. 그래서 요 공식은 7,350만 원은 99년도에 최초 국세청 고시가 곱하기, 요 나누기를 했으니까 요게 분모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요 분모 가격, 요 분자 가격인데, 분모 가격에 있는 3,940만 원 또는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가격이고, 3,500은 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99년도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가격, 또 99년도 건물의 시가 표준액. 그 다음에 분자에 올라앉아 있는 이 금액은 98년도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가격, 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 가격. 요거를 분자 분모에 올려서 그 비율을 가지고 7,350만 원이라는 99년도 금액에다 곱하면 7,366만 1,000원이 나오는데, 요것이 곧 98년도 고시가가 된다. 즉 없으면 만들어내도록 되어 있어요.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없다고 해서 계산을 못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기준시가가 없더라도 만들어가지고 요 분자가액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분자가액을 만들어서 이 분자가액은 이 금액을 갖다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3억 7천이 매매한 양도가액이고, 분모에 올라앉은 2억 5천은 매매 당시인 2010년의 기준시가고, 분자에 올라앉아 있는 7,366만 1,000원은 99년도에 고시했던 7,350만 원을 역산을 해서 98년도 금액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요 금액을 곱해서 나온 이 1억 900. 그것이 1억 900, 지금 천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요. 1억 900만 원이 취득가액이 된다. 즉, 취득 당시에 서류가 없던, 또 다운계약서 때문에 어떤 서류가 불분명한 경우에
환산을 한다고 하면은 3억 7천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1억 9백이라고 하는 취득 당시의 금액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한쪽만 실거래가가 확인된 것이고 한쪽은 계산을 해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쌍방실지거래가액으로 얘기를 안 하고 일방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계산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생길 거예요. 본인이 기억하기로는 서류는 없지만 내가 취득을 1억 한 5천 정도에 한 것 같은데 그런 서류가 없어서 이런 역산 공식을 써서 만드니까 1억밖에 안 나오더라. 그렇다면 5천만 원 정도에 대해서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결과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억울하지만 1억 5천짜리 서류를 입증을 못하면, 예를 들어 계약서가 없더라도 뭐 금융자료라 해서 통장에 주고받은 서류가 있다든지, 그럼 그런 걸로 입증을 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다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세금을 두드려 맞아도 할 얘기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자기가 산 금액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8천만 원밖에 안 되더라. 근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 때문에 이렇게 역산하고 환산해서 세금을 내더라. 그렇다면은 오히려 한 2천만 원 정도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해서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아니에요. 이런 일방실가 계산은 취득 시점의 금액이 확인될 때에 그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거지, 그런 경우에 취득 금액이 어떤 식으로 해도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 이런 일방실가의 공식을 적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경우의 수에 따라서는 손해보시는 분도 있고 이익을 보는 분도 있는데, 대략 이런 공식을 적용하면은 실제로 샀던 금액보다는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손해보지는 잘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방실가로 신고하면 세무서에서는 좀 조사를 해가지고 실제 금액을 알아가지고 세금을 더 매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도 참고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계산 공식은 실제로 취득 시점에 고시가가 없어도 그것을 만들어서 환산해서 만드는 공식이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취득가액을 결정하면은 경비는 어떻게 할 거냐? 경비는 취득계약서는 없더라도 사실상 뒤져보니까 취득세 등록세 낸 거라든지 그 다음에 집을 수리한 뭐 수리비라든지 이런 영수증들이 있더라. 그러면 그걸로 공제를 해주느냐? 아닙니다. 이런 계산으로 취득가액을 잡게 되면 그런 실제로 들어간 투입비를 공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취득가액을 이렇게 법으로 정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필요경비도 무조건 요 분자에 올라앉아 있는 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라고 하는 요 금액의 3%만 공제를 해줍니다. 이거를 계산공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산공제. 대략 추산해서 공제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방실가로 계산은 해놓고 이거는 이거대로 숫자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필요경비도 취득세, 등록세, 집 수리비 등등 이런 거를 잔뜩 챙겨서 또 공제를 하고 이렇게 두 가지 다 하는 것은 인정을 안 해준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비공제는 실질적인 영수증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실가로 할 때에는 그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에 해당되는 계산공제만 해준다는 점, 이것도 염두에 두셔요.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고 필요경비 빼면은 양도 차익이 나오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하기 빼기니까 계산은 쉬울 겁니다. 그래서 2억 9,800이라고 하는 양도 차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나오면, 이런 경우가 나오면 일단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환산하기 위한 데이터를 전산이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을 통해서 다 추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계산을 못해서 누구한테, 세무전문가한테 의뢰를 할 때에는 최소한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정도는 뽑아서 보내주시면서 계산 의뢰를 하셔야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2억 9,877만 3천 원이 양도 차액인데 2억 9,877만 3천 원을 가지고 두 가지 경우의 수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두 가지 경우의 수로. 그래서 이분이 집이 1주택자다. 집이 하나밖에 없는 분이다. 그런데
그런데 98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10년 넘게 살았지만 이 집에서 거주를 못했더라. 그러면 비과세가 안 되겠죠. 1주택이기 때문에 2년 이상 거주만 했다면 당연히 비과세가 됩니다만은 만일에 거주 요건을 못 채웠다면 세금을 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세금이 계산될 것인지 하고 또 이분이 이 집 말고도 다른 집이 또 있다. 다른 집이 더 있는데 그게 서울 시내에 있어서 2주택 중과 대상에 해당이 되더라. 그런 경우에는 세금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숫자는 우선 양도차액은 2억 5,800이 나왔는데요. 만약에 이분이 1주택인데 거주를 못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면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연간 8%씩 해서. 우선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주택자가 비과세를 못 받는 경우에는 80%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MB정부 들어와서 생긴 새로운 규정입니다. 그래서 10년짜리 10년 이상이니까 80%면 2억 5,800에 80% 했더니 2억 7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장기보유공제로 빼주고 그래서 양도소득이 5천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고 기본공제는 1년에 한 번 다 빼주겠죠. 그래서 빼주고 나니까 4,900. 그러면 4,900에 대한 2010년도 세율은 24%죠. 그래서 누진공제 522만 원 빼고 나니까 세금은 66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바뀐 것이 예정신고 세액공제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세금이 나오면 10%를 무조건 빼줬는데 지금은 5%를 빼준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한도가 29만 1,000원을 넘어가면 더 이상 안 빼줍니다. 그래서 요거에 5% 하면은 한 3만 원 될 텐데 29만 1,000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요것만 빼준다. 그래서 실제로 예정신고 세액공제는 5%라고 얘기는 하지만 작년 대비해서 그냥 거의 없어진 거와 마찬가지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안 하는 것이 해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29만 1,000원만 공제가 돼요. 그래서 630만 원이 납부할 양도세고 주민세, 지방세 10% 합치면 690만 원 정도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에서 주의할 점은 1주택이기 때문에 80% 장독공제를 받는다는 점, 그 점을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09년과 달리 2010년에는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없어진 거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5% 공제한다고 5%를 덥석 빼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점, 그런 점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세율 체계는 뭐 따로 세율표를 보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2주택이다. 다른 집이 하나 더 있더라. 그래서 중과 대상이더라. 그런데 이분이 2010년에 팔았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은 장기보유 공제 일단 못 해줍니다. 착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중과 제도가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완화가 됐다, 폐지가 됐다 이러시니까 다른 세금 계산하듯이 장기보유 공제를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80%는 안 되지만 30%는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2억 5천에 30%를 또 빼주는 분이 있는데 지금 중과 대상자에 걸려들으면 장기보유 공제 일단 못합니다. 세율만 완화가 된 거지 다른 분리액은 그대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보유 공제 한 푼도 못 받는다. 그래서 그대로 양도소득이 2억 5,800이고 기본공제 250 하고 나니까 과표 2억 5,600. 8,800만 원을 초과하니까 세율은 35%가 되겠죠. 그래서 2010년도 세율 35% 곱하기 누진공제 1,490만 원 빼니까 세금 7,400 나왔네요. 자, 아까 2010년도 예정신고 세액공제 제도 설명 잠깐 했는데 5% 공제를 한다고는 하지만 29만 1,000원이 한도니까 7,400에 5%를 공제한다고 한 300 몇십만 원 정도를 빼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고작 한도는 29만 1,000원만 빠지고 결국 세금은 7,450만 원 다 내야 되고요. 주민세 5% 합치면 8,100만 원을 내야 된다. 이와 같이 2주택에 걸려들이면은 이 장기보유 공제에서 2억 원이라는 금액을 빼기도 하고 안 빼기도 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세금 차이가 여기는 690 될 돈이 이쪽은 8천만 원이 넘는다는 점. 그래서 실제 계산을 해보면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도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지금 공부한 아파트의 일방 실가는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80년도부터 고시를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취득 시점에 고시가가 다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고시가가 없는 경우를 어려운 경우를 뽑아서 오늘 사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즉 없다고 해도 그 다음에 고시한 금액을 갖다가 다시 역산을 해서 분자의 금액을 만들어낸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일방실가로 세금을 계산할 때는 필요경비를 취득세 등록세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3%라고는 계산공제 금액으로 계산한다는 점. 또 2010년도는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없어졌다는 점을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